회사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 일할 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데도 월급도 받고 월 1,000만 원씩 수당도 받고 귀족 노조가 따로 없죠. 삼성전자 지금 뭐 법원에서 조금 전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파업을 지금 뭐 이게 지금 이재용 회장까지 나섰는데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 가운데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를 했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요게요.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여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 기간에 평상시하고 동일한 수준의 인력 그리고 평상시하고 동일한 가동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사실상 그러니까 너네 파업은 뭐 그건 노동자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권리니까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일하고 그리고 그거는 근무지는 지켜라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통령이 썼어야 할 거부권을 법원이 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왜 이 예. 노란봉투법 필사적으로 거부권 써가지고 막았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모든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CU도 그랬고 그전에 GS 그랬고 지금 삼성 그렇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예. 봅니다. 예. 많은 회사들이 다 파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왜? 노란봉투법. 업장에 손해를 끼쳐도 네. 거기서 내가 노조가 배상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예.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 과반이 넘으면서 이번에 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절반이 넘는 그런 노조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이거 인정을 엄청 해주지 큰 않았습니까? 노조죠. 네네. 초기업 노조가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인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냥 파업하라라고 지금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겨난 이런 파업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제동을 걸었다는 것인데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늘 하던 생산량 뽑아내라는 것이고 그러니 기업에다가 피해를 예. 끼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파업은 너네 자유니까 파업은 하되 네. 파업은 하시되 파업은 하더라도 일은 하시면서 파업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재용 회장이 사실 뭐 업무를 다 마치고 왔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예. 급히 귀국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 왜 이재용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해야 하는가? 정말 삼성이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빅사이클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만전자였던 적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이 실적을 달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 덕분에 초과 세수가 온팡지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거 뭐 고유가 지원금 한다고 땡겨 쓰지 않았습니까? 고유가 지원금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미리 우리 지원금 막 땡겨다 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신청 받던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 덕분에 가능한 것인데 예. 이렇게 우리 국가에 여러모로 좋은 일을 해놓고도 왜 이재용 회장은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라는 게 참 통탄할 노릇인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봉투법이 싼 응가를 갖다가 왜 법원이 치워줘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저는 정말 코믹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찰진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아까래님 노조 1,000만 원 받는다는 건 뭐지? 잠시 뒤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있어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예. 자, 일단 쟁의 행위를 인정하는데 이거를 가처분 신청이 인용한 이유가 뭐냐? 예. 법원에서 일단 이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큰 뼈대 척추를 우리가 산업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 그 척추가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예. 이제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 많이 생산의 라인이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웨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이퍼. 네. 자, 여러분 이제 많이 반도체 유명해서 많이 아실 건데 웨이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CD 판이라고 보면 돼요. CD판. 아주 얇고 둥그란 반짝반짝하는 CD판 같은 건데 이게 8인치와 12인치가 있거든요. 예. 12인치가 보통 산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은색 판 있지 않습니까? 그 판 위에 레이저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다 만들자면 그 판을 쪼갭니다. 쪼개서 반도체를 딱 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플에서 와플 있잖아요. 그거 또 홈파지 딱딱 떼듯이 우리 옛날에 그리고 뽑기에서 침발로 가지고 반으로 딱딱딱 했던 거 그렇지 맞아요. 예. 했던 거지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웨이퍼의 공정이 유효기간이 90일이에요. 이
이 웨이퍼 실리 100% 아주 고순도의 실리콘이거든요. 그게 그럴 때 먼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또 습도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여기 인쇄를 해도 이게 오염이 돼서 이게 안 반도체가 되는구나. 싹 다 버려야 그죠. 돼요. 본드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전부 다 왜 우리 텔레비 보면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 다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무균 이제 오염 먼지. 시설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웨이퍼가 아까 말했죠. 만들어지고 나면 그 판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그걸 생산 못하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 그러네. 특수성. 자동차는요 90일 동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쇳덩어리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요즘엔 전자기기 많이 들어가지만 네네네. 그런데 반도체는 실리콘의 특성상 90일 이내에 생산을 못하면 전부 다 버리면서 그걸 메꾸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이거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 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사업장을 정상 운영시키면서 노동 정의를 해라라고 이제 법원이 설명한 그러네요. 겁니다. 이 박복자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새로 이렇게 또 많이 늦게 들어와 주신 분들도 인사를 계속해 주시네요. 좀 위에 좀 올려주세요. 저기 셀러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요게 상당히 노조 입장에선 뼈 아파요. 네.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 이분 저기 저 휴가 갔다 오신 분이시죠? 아, 비즈니스 맞아요. 타고 저기 네. 저 동남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하고 시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간장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예, 법원에서 아예 이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위반하면은 일일당 노조가 1억 원, 지부장한테 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딱 아예 그냥 맞습니다. 명시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지도부 가운데 한 분인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이 야 삼성전자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또 올려가지고 야 이거를 올려서 지금 또 한참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불태워버리자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아 이거 설마 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국가 세력이 어딨냐 하는 말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예. 삼성전자 다니면서 반기업 세력이 또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야말로 반기업 세력 아닙니까? 기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송희 삼성전자 노조 부위원장은 또 안 그랬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오해한 거라고. 근데 채팅창이 그대로 공개되지 그-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캡처돼 가지고 지금 예, 공개됐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쓴 지도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과 같은 동급인 지도부가 이 내용을 썼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예. 삼성 초기업 노조라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솔직히 이제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이 아, 예.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요 의식화 교육 이런 데서 조금 방어 기제가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좌파 진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레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말려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말려든 것 같다. 즉 민노총 강경 민노총에 의해서 지금 삼성 노조가 장악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단어가 바로 여기는 뭐 이겁니다. 민노총은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큰역 없어버리기 맞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강경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거 과거 예. 민노총이 쓰던 그런 단어거든요. 아주 섬뜩한 단어를 써가지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국가의 전복을 어떤 기틀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도 가는 사람들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삼성 노조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나 급진적인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오염됐다 아니면 민노총이 침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참. 물론 뭐 여기는 민노총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건데 너무 급진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송희 부위원장이 그래서요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계속 상위였었어요. 네. 단어가 쭉 올라와 있었죠. 이분이 이름이? 누군가? 왜냐면은 아니 이거 삼성전자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는 없애버린다.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노조 간부가 설마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뜨악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또 그거였었어요. 아까 우리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노조 집행부 야 이거요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집행부의 조합비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꿨대요. 그래서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라고 문화일보가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 집행부들을 보면은 그러면 회사 급여에 대해서 조합비에서 나오는 직책수당까지 합하면 월 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뭐 어마어마하세요. 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월급은 따로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월 1,000만 원 정도 수당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그러면 뭐 한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이 우리가 지금 쉽게 나오는 건데요. 한 580에서 700, 예. 2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업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잖아요. 허용되죠. 예. 네, 노조 그게 문제인 집행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회사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 일할 시간에 노조 일을 하는데도 월급도 받고 거기다가 전임자니까. 예. 네, 월 1,000만 원씩 수당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 되는 겁니다. 귀족 노조가 따로 없죠. 아. 그 옛날 그 생각나세요? 그 뭐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항공 기장들이 예.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시아나도 그러니까 그렇고. 네. 예. 그때 긴급 조정들 하죠. 국가 긴급 조정. 맞아요. 네. 그때 전 국민이 분노했었어요. 이 기장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당시에도 억대가 넘지 억대 않았어요? 넘습니다.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억대예요. 그 네. 비기는 워낙 큰 이제 전문성이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또 칼텍스도 그랬었어요. 칼텍스도 옛날에 한번 노조에 파업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 공개되면서 국민한테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아. 자, 이런 현상이 저는 이게 또 똑같이 나타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오.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결국은 성과급, 그러니까 호황일 때 잘 되니까 우리한테 나와달라. 그게 우리 덕분 아니냐라고 하는 게 주장이 요지입니다. 예. 자, 어려울 때 그럼 이 사람들 월급을 적게 받았습니까? 오.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경영주가 전부 다 본인이 오너가 책임지고 경영자가 책을 지면서 안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호황이 잘 됐다. 2022년에요. 삼성전자에 있는 그 평택 캠퍼스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새로 증설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기사가. 저 좀 전에 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다른 매체에서 괜찮아요. 다른 매체 중앙일보, 얘기.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9월달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예. 그 공장을 견학시켜주면서 취재진들에게 그 정도로 기업은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런 미래형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경영상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 리스크를 공장 근로자들이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대신 받아가는 게 그 사람들 예. 혜택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과 회사를 운명에 걸고 결정하는 거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어려울 때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정된 월급을 받아가고 예. 잘 됐을 때는 잘 됐으니까 뜯어와야 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시장주의적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전기화들하고 도로와 닦이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 지원이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장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잘 되면 다 국가에 다 내야 돼. 편의점 그게 그냥 들어갑니까? 거기 전기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앞에 도로 닦아주죠. 예. 도시가스 들어가죠. 어. 그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인프라 깔아줬기 때문에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편의점부터 식당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옷가게도부터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만약 호황되고 잘했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에서 약탈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 전체 시장을 위해서 하고 또 고용 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예. 우리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너네 됐으니까 너네 돈 벌면 국가에다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늑대의 심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늑대의 심보.